자, 96회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원천 징수 쪽 문제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봐도 부양가족 명세 문제죠. 그래서 사원 등록에 가셔서 사원 등록하시고 부양가족 명세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소득명세도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연금 저축도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월세와 주택 임차에 대한 거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탭도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합격률 여러분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합격률이 저조하네요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면 합격이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지금 내용 보면 2번 문제가 제대로 정리 안 되신 분들은 또 헤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쪽이 자꾸 조금 더 길어지는 현상들이 없잖아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사원 등록이니까 여러분 근로소득관리의 사원 등록 메뉴 클릭하셔서 메뉴 열어놓고 시작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등록을 아예 처음부터 해야 되는 문제였네요. 다음 자료를 보고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인 사무직 팀장 윤성수 남자이고요. 입사일자는 금년도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 윤성수 씨를 사원 등록 4번 105번에 등록을 하고 부양가족 명세에 윤성수의 부양가족을 등록한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은 아래 비고란의 소득이 전부이고요.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본공제 여부를 부로 표시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윤성숙 씨부터 하나씩 입력을 할 건데 사원 등록에 기본 얘기 등록하고 나머지 부양가족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사원 등록에 오셔서 4번 자리에 105번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성명에 가셔서 이름은 누구 넣어주시면 되실까요? 윤성수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번호는 83-1003-1549-757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죠. 자, 입사일자는 2021년도 3월 1일을 넣어주면 됩니다. 내국인이고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요. 주민등록번호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거주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국외 근로는 없습니다. 국내 근무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부로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무직 팀장 윤성수예요. 그러면 생산직 등 여부는 부로 갑니다. 자, 나머지 주소라든지 국민연금 보수 금액을 우리한테 준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본사항 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무엇하시고 등록하시고 더 할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만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어디 가자? 부양가족 명세. 자, 부양가족 명세에 가셔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본인이요, 윤성수 씨는 저희가 지금 최근 기출문제를 제가 거꾸로 풀어드리고 있죠. 근데 오히려 지금 현재 몇 회 기출이에요, 여러분? 96회 기출은 제가 아까 97회 거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라고 하면서 이론 문제 풀기 전에 뭔가 설명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이런 요건들이 있다라면 문제가 없어요라는 부분이 여긴 다 있어요. 그리고 세대주 얘기도 사실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대주 얘기도 써 있죠. 왜냐면 본인 윤성수가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세대원으로 바꿔야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세대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 자리 세대주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본인 지금 현재 주민번호 몇 번으로 시작해요? 1번.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또 남성이라고 써줬고요. 남성 근로자는 부녀자 공제는 관계가 없죠. 그러면 본인은 한부모 공제가 되느냐? 자, 지금 봤더니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럼 한부모 공제도 해당사항 없죠? 본인 나이 38이며 경로우도 해당사항 없겠죠? 본인 지금 장애를 갖고 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과 관련된 추가적인 공제는 들어올 게 없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본인은 이대로 마무리하고 내려옵니다. 자, 우리 누구부터? 배우자 김연희 씨부터 순차적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배우자 김연희 씨는 내국인이고요. 현재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업소득금액 얼마가 있다? 3천만 원이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소득금액 합계액 얼마 이하? 100만 원 이하여야 되죠. 그런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이다, 불충족이다? 불충족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에 공제를 못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는 뭐가 되는 것이다? 부가 되겠네요, 여러분. 그렇죠? 부로 입력합니다. 그럼 배우자 입력하러 가시죠. 저희는 한 사람씩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연말정산 관계에 가셔서 배우자는 3번 선택하시면 되고 성명은 누구 넣어주시면 돼요? 김연희 넣어주시면 되고요.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8511202634 2634-568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공제 안 된다고 했으니까 뭐로 바꿔달라고요? 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그대로 엔터. 자, 어머니 박연순 씨가 있네요. 자, 내국인이고요. 주거 형평상 별거래요. 제가 주민등록상에 동거 상태로 되어 있어야 공제 대상에 들어오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거 형평상 별거라는 부분은 같이 안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 그럼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97회 기출문제랑 96회랑 놓고 봤을 때 왜 97회가 이의제기가 됐는지 보여지시죠? 그러니까 요건을 덜 준 거예요. 이런 요건을 주든지 아니면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든지 뭔가 요건을 줘야 더 정확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기출문제 답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답안 보시면 재밌는 게 오히려 부로 넣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여로 넣는 거로 답안 공지가 되고 부로 넣는 것도 맞았으면 처리했다는 거죠. 이런 글씨를 주든지 생계를 같이 한다고 주든지 뭔가 줘야죠. 그러지 않고는 판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 별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엇으로 보는 게 맞다? 너는 동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동거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비고란에 갔더니 소득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성수의 직계 존속인 고인 윤성호가 생전에 재혼한 배우자로서 윤성수가 부양 중. 네, 부양 중이래요. 근데 요거로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 드렸었죠. 무슨 부분? 자, 본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두 사람의 누가 있을 것이다. 직계 존속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분들이 무엇하고 우리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혼한 상태에서 이분들이 다시 무엇했다? 각각 재혼을 했다. 그럼 제가 졸지에 부모가 4명이 됐는데 내가 부양한다라고 한다라면 다 공제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럼 부모님이 지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재혼해서 내 부모로 들어와져 있는 서류상에 내 부모로 되어 있는 사람을 부양 안 한다고 봐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거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 부분도 문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 얘기할 때도 그거 말씀을 드렸었죠. 본인과 배우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아이래로 등장하는 건 직계 비속인 거죠. 근데 이 직계 비속이 혼인 전에 출생한 아이일 수 있다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 부분도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 공제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현재 뭐라고 했어요? 지금 본인이 현재 부양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공제 대상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가 됩니다.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동그라미. 그럼 박연순 씨 입력하러 가시죠. 자, 연말 관계 자리는 우리 소득자의 직계존속 1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성명에는 박연순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1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55122428709887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66세니까 60세 이상자 맞죠, 여러분? 그리고 그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소득은 없어요.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분이셨죠? 자, 자녀 둘 입력할게요. 윤아연 딸이 있고요. 지금 12년도에 출생한 아이네요. 내국인이고 동거하고 있으면 소득 없대요. 공제 대상에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서 2012년도 빼시면 우리 7살이 넘어가죠, 여러분? 그러면 누구도 공제를 받을 것이다. 우리 자녀세액 공제도 가능하죠. 저 자녀자만 쓰겠습니다. 자, 아들도 보고 갈게요. 16년도 출생했고요. 동거하고 있고 소득은 없대요. 자,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랍니다. 그러면 딸은 자녀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면 아들은 자녀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 입력하러 갈게요. 연말정산관계 가셔서 직계비속 4번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윤아현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국인의 주민번호 선택해 주시고 120505-4186-453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20대 이하 요건 그대로 선택해 주시고 자녀세액 공제 동그라미 상태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 직계비속 4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윤건우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내국인이고 주민등록 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1612143143-573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세요. 5살이면 7세 미만이니까 누가 봐도 자녀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럼 부양가족과 관련돼서 입력해야 되는 부분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될 거 없으시죠? 네, 그러면 입력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그리고 점수는 5점입니다. 사원 등록에 지금 특이점이 있다라는 건 지금 현재 이렇게 고인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부모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부양하고 있고 그렇다면 공제 대상에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건 처음 낸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문제들은 안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실무적으로도 되게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가족관계 증명만 받아오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지에 가족관계 증명을 안 붙여주니까 이걸 글로 낸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메뉴는 종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한 김신희. 자, 중요한 부분 있어요. 여러분, 금년도에 입사했어요. 그럼 중도 입사자죠. 중도 입사자는 전근무지가 있으면 전근무지 정보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4월 1일에 입사한 김신희 사원코드 202번. 자,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명세도 작성하시고 연금저축 등에 대한 것도 작성하고 월세, 주택, 임차도 작성하시고 연말정산 입력 탭도 작성해달라. 탭 4개 작성해달래요. 단 김신희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없으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 메뉴 상태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소득명세 여러분. 소득명세의 무슨 부분? 형 근무지권 자동 반영되어 있을 거고요. 우리 전 근무지거 추가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입력하시면 소득명세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연말정산 자료라고 해서 주어져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저희는 어디 가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갑니다. 그리고 김신희 사원을 선택하시면 되죠. 코드돔 F2번 눌러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뭐 전체 사원 선택하셔도 되고 202번이라고 코드를 누르셔도 되죠. 자, 김신희 사원 선택을 해주시고 자료가 반영이 끝나면 우리 소득 명세라고 하는 탭을 선택해서 우리 종전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우리 현근무지 거 볼게요. 현근무지 급여 총액은 3,200만 원이고 비과세 급여와 상여, 감면소득은 없대요. 자,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134만 8,720원. 이건 어디서 봐요? 라고 하신다면 스크롤 아래까지 내려오시면 여기 기납부세액의 소득세 금액 보여요. 이거 그냥 써준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급여자료에서 자동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입력을 하진 않습니다. 자, 높아지면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혹여라도 형 근무지 부분에 총급여가 이런데 누락된 게 있어서 추가 반영해달라라는 글씨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 과세 대상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13-3-에서 노란색이죠, 여러분? 노란색 더블 클릭하면 창 뜬다겠어요? 더블 클릭하셔서 과대사상 추가분이 있다라면 이 자리에 입력합니다. 혹시라도 법인세 신고하는 과정 중에 세무조정에 의해서 인정상여 처분받은 게 있다? 그럼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자꾸 다양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넣어주시면 되고 지금 저희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자, 종전근무지 거 넣겠습니다. 그럼 종전근무지 부분에 내용들 보시면 우리 근무처랑 근무기간, 급여, 그리고 4대 보험 얘기 나와져 있고요. 자, 소득세 가서 봤더니 결정세액이 있고 기납부세액이 있고 차감징수세액이 있어요. 우리 전근무지 또는 종근무지 거 자료 입력하실 때 소득세는 반드시 무엇으로 입력한다? 결정세액으로 입력한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이 결정이 되면 내가 냈던 세금이랑 정리해서 납부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환급 금액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환급이 있다라는 건 우리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전근무지인 동서울 상사에서 줬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세액으로 입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 꼭 해주시고요. 자, 입력하시죠.
오타 내지 마세요, 여러분. 주식회사, 동서울 상사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214 86-5210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무 기간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3월 20일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1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된 기간, 김신희 씨의 근로소득 발생 기간은 지금 보시면 정근무지 1월 1일부터 일했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3월 20일까지. 그리고 여기에 우리 회사는 4월 1일부터 언제? 12월 31일 현재까지 근무 중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11일 정도가 공백이 있어요. 그건 안 따져요, 여러분. 네,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가끔씩 그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3월 30일째로 끝나고 4월 2일에 시작을 하면 딱 1년이 채워지는데 중간에 며칠이 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안 따집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냥 전체 기간 1년으로 봐버려요. 1년으로 봐버리고요. 제가 이거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문제가 만약에 지금 김신희 씨가 정근무지가 없대요, 여러분. 그러면 4월부터 12월 달만 근무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1월부터 3월 달에 지출했던 또는 그때 사용했던 부분은 우리 연말정산의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연금하고 기부금은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못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험이 문제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점검하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시 입력하러 갈게요. 자, 급여에 대한 금액은 얼마이다? 9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지금 900만 원이고 비과세급여나 상여나 감면소득은 없대요. 그러면 900만 원 입력하시고 스크롤 끝까지 내려서 내려오시면 되죠. 자, 내려오셔서 우리 공제보험료 명세 부분에 직장 쪽에 우리 보험료를 넣어줍니다. 자, 국민연금은 얼마이고요? 우리 여기 국민연금 먼저 나와 있죠, 여러분? 근데 여기 요건 잘 보고 입력하실 거. 건강보험료 글씨가 먼저 있으니까 프로그램 글씨대로 찾아서 넣을게요. 건강보험료 30만 150원입니다. 자, 장기 요양보험료는 3만 760원이고요. 자, 그리고 고용보험료가 있죠. 고용보험료는 현재 35만 1,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얼마가 있다? 40만 5천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5천원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 순서 맞춰서 안 줬어요, 여러분. 요건 맞춰서 정확하게 입력. 자, 그리고 기납부세액이란 부분에 내려오셔서 여기 기납부세액의 소득세는 결정세액 얼마? 소득세는 10만 원. 자, 지방소득세는 얼마? 10,000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럼 우리 누구는 끝났어요? 소득명세는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항 요건 정리해 볼게요. 화면 좀 위쪽으로 조금 올릴게요, 여러분. 여기까지밖에 못 올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우리 2021년도 연말정산 자료 쪽에 내려오셔서 보험료가 있고 교육비가 있고 의료비가 있고요. 신용카드가 있고 월세가 있네요. 그리고 또 누가 있다? 개인연금이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전제를 줄 때요. 김신희 씨는 부양가족은 없어요. 그럼 여기 준 건 모두 다 본인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모두 다 본인 거. 자, 우리 연금 같은 경우는 누구 거밖에 안 된다? 본인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 거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개인연금 저축 불입에 12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신한은행이고 계좌번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요건에 맞춰서 정리해달라고 했던 게 연금저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금저축 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들어갈게요. 그러면 연금저축 등이 노마자 1번이 있고 노마자 2번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마우스 클릭해 보세요. 자, 우리는 노마자 1번 자리예요, 여러분. 연금계좌 세액공제 맨 먼저 등장하는 건 퇴직연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두 번째 부분은 연금저축. 그러면 저희는 연금저축에 들어와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와서 입력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셔서 여러분, 자, 여기서 글씨 잘 봐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글씨 보시면 연금저축이에요? 개인이에요? 개인입니다. 개인. 이거에 따라서 공제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예요. 연금저축은 어디에 들어간다? 세액공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잘못 넣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
또는 과거 기출부터 쭉 많이 풀어보신 분들 대부분 물어보면 이 개인자 붙은 문제가 최근에 잘 없어요. 대부분 다 연금저축만 많이 보거든요. 이거 무의식 중에 또 잘못 선택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린 1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 개인연금저축. 코드도 F2번 눌러주시고 무슨 은행이요? 신한은행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좌번호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엔 110 하이픈 넣어주시고요. 120 다시 1300이라고 넣어줍니다. 자, 납입형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12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입한 금액에 곱하기 일정률만큼 48만 원이 최대공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부분 됐을까요? 그러면 우린 개인연금저축 입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무슨 부분? 지금 보험료부터 제가 쭉 훑었잖아요, 여러분. 월세가 있네요. 근데 월세도 연말정산 입력해서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월세와 주택 임차 자리에서 입력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월세는 내가 공제를 받으려면 자,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 봐야 되겠죠. 자, 이 사람의 총 급여가 얼마이다? 4,100. 자, 왜 그렇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입력 안 되는 문제도 낸 적이 있으니까. 자,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집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까 단서를 줄 때 이 사람은 무주택 세대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무주택자이고 나 월세로 살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이 총급여 얼마이어야 된다? 총급여 수준입니다. 7천만 원 이하이어야 되죠. 7천만 원 이하.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연말정산이니까 제가 총급여는 최소한 기억해야 돼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종합소득 공제금액으로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서 부분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라고 그래서 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월세액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우리 사업소득자도 공제받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성실사업자는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해요. 그것 때문에 종합소득공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 기준을 안 봐도 됩니다. 우리는 7천만 원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건 충족했죠? 그러면 공제 대상에 일단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이 요건에서 또 하나 볼 게 무엇이다? 계약의 면적이요. 우리 국민주택 규모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 면적은 문제가 없죠. 그럼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맹목적을 넣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월세도 요즘엔 넣는 것과 넣지 않는 것 두 가지 병행해서 냅니다. 자,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에 가셔서 임대인, 집주인은 박부자 씨래요. 박부자라고 넣어주시고요. 주민등록 번호는 자 700-610-1977-210이라고 넣어줍니다. 자, 유형은 하단에 메시지 들어오죠, 여러분. 자, 메시지 보시고 가시는데 우리 뭐라고 되어 있다? 다가구라고 되어 있네요. 다가구는 2번이죠, 여러분. 그럼 이 자리에서 2번 넣으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약의 면적은 35평방미터. 자, 그리고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라고 되어 있네요. 탄천로 90. 그리고 엔터. 자, 임대차 계약서의 전체 기간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도 12월 31일. 그럼 여러분,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는 월세를 냈다고 봐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월세 금액은 얼마이다? 우리 40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기출문제 다른 횟수랑 비교해보면 그때는 연 월세가 얼마인지 줬었죠? 지금은 연 안 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40만 원에 곱하기 우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살았다니까 몇 달치? 12달치.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가 돼요? 480만 원인가요? 그래서 480만 원을 연 월세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설마 또 이 자리에 40만 원 넣는 분이 있지는 않겠죠? 연간이에요. 그래서 48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좀 조금만 옆으로 밀게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월세 부분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외부 탭에서 입력해야 되는 거 소득 명세, 그리고 연금저축, 월세까지 정리 끝났으니까 연말정산 입력 부분에 가서 입력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은 소득공제부터 먼저 할 거라서 신용카드부터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본인밖에 없을 땐 여러분 하나씩 정리 바로바로 하셔도 돼요. 네, 타인들이 있을 때는 다 정리하고 한꺼번에 넣어야 되지만 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란 부분에 가서 봤더니 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 원이 있다. 그런데 질병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우린 신용카드 사용은 의료비와 무엇받을 수 있다. 중복이 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의료비,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뺄 건 없어요. 그대로 다 신용카드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직불카드 150만 원 사용한 거 있고요. 현금 여수증 사용한 거 우리 30만 원이 있대요. 전통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아예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고민거리가 전혀 없네요, 여러분. 그러면 입력하러 가시죠. 자, 우리 보여지는 화면의 어느 쪽이요? 왼쪽이 소득공제란이죠. 그럼 소득공제에 몇 번? 42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선택. 자, 더블 클릭하면 팝업창이 들어올 거고요. 그 팝업창 자리에 우리 입력해야 되는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시죠. 자, 그래서 본인의 신용카드이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에 얼마? 1,000만 원을 입력하고 엔터. 자, 그리고 직불카드 사용액 150만 원 입력하고 엔터. 자, 현금 영수증 사용액 30만 원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입력 안 해도 되죠. 그래서 1,180만 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입력이 되셨으면 모두 다 잘 입력하신 겁니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종료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란에 입력이 끝났죠. 자,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는 다 뭐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액공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액공제는 왼쪽 화면이죠. 그럼 우린 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 85만 원, 저축성 보험료 우리 120만 원. 여러분, 우리가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만 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저축성 보험료 120만 원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험료 일반 보장성에 해당되는 85만 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60번 보장성 보험 자리 가셔서 일반 자리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액 얼마? 85만 원 입력하시고 그대로 엔터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교육비에 갑니다. 자, 교육비란에 가셔서요. 본인의 야간, 대학원 교육비. 우리 원래 대학원은 교육비 인정이 안 된다고 했지만 누구 건 된다? 본인 거는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입력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교육비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비 금액 넣어주시면 되죠. 본인 전액이라는 자리 선택해 주시고 금액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4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더 할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럼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보험료도 끝났고 교육비도 끝났고 이제 의료비 하나 남겨져 있네요. 자, 의료비 본인 거라고 되어 있고요. 질병치료비 250만 원, 신용카드 사용했대요. 아까 본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1,000만 원에 질병치료비 들어와져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네, 그 부분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여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고? 오늘 저희 집에 문제가 있나 봐요. 인터넷 불안정이 또 떠서 이상하네요. 아무 말씀 없으신 거로 봐서 잘 보이시니까 아무 말씀 없으시겠죠? 자, 들어갈게요. 요것만 이제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건데. 자, 그러면 질병치료비 25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 중복에 대한 부분이 지금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대로 그냥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본인 거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경 구입이 또 나와 있네, 여러분. 시력 보정용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60만 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반드시 얼마로 수정해라? 1인당 50만 원으로 수정해라. 자, 그래서 50만 원만 들어갑니다. 자, 미용 목적 피부과 시술비가 있대요. 여러분, 미용과 성형은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밑줄을 그어서 안 된 표시하세요. 그러면 본인의 의료비는 질병치료 250과 안경에 관련된 우리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 또는 렌즈 구입비하고 관련된 50만 원 합산이 돼서 얼마만 들어가면 된다? 300만 원만 본인 거로 들어가면 되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면 우리 의료비 입력하러 가시죠. 61번 의료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반드시 어디에 넣으셔라? 본인란에 넣으셔라. 그래서 본인란에 3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여러분 요 금액
공대 대상에 들어가서 마무리됐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주어져 있는 자료 중에 여러분, 우리 입력해야 되는데 빠진 거 있을까요? 지금 빠진 부분은 없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아심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용카드도 소득에 대한 거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왜 본인이 지출했던 도서 공연에 대한 거 인정이 되죠. 근데 그것도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자만 그게 가능해요. 그 부분 월세도 7천만 원 이하자 요건이 있고 그래서 그 7천자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의료비 중에 우리 산후와 관련된 산후조리원 비용도 본인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였을 때만 가능하죠. 다만 거긴 또 하나 유의사항이 1회당 얼마까지가 최대 한도이다? 200이라는 최대 한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총급여 수준 문제가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입력은 모두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부양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정산 자료 입력하는 건 크게 어렵진 않았었던 문제이네요. 우리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었다면 이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개인연금저축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 무의식 중에 연금 선택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가요. 연금계좌 세액 자리에.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실 것. 다 끝나셨으면 메뉴 종료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인터넷도 불안정해서 중간에 끊기고 정신이 없네요, 여러분. 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96회까지 끝났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95회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